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6조 달러 규모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 지출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블룸버그는 또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은 물론 내년 중간 선거까지 의식한 확장된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가계빚이 1년 새 150조 원 넘게 불어나며 올해 1분기 1,765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2개월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예금 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HMM과 통신주, 엔터테인먼트주는 사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5월 들어 27일까지 해운주인 HMM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와 SM도 순매수했습니다. 공개 매각에 나선 이스타항공이 최근 꿈틀대는 여행 수요 효과를 토대로 최고 매각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비 인수권자가 나타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상화를 위해서는 발빠른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견뎌내면서 상승 쪽으로 몸을 돌린 모습입니다. 현재도 지금 코스피는 0.95%, 코스닥은 0.52% 상승해주고 있고요. 어제 좀 좋은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상승장이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했었지만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었는데요. 이제 아주 작은 중소형주까지 한 바퀴 순환매가 돈 상황입니다. 대형주들 쪽으로 이제 다시 매기가 쏠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기인데요. 이번 한 주 좀 짚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5월장 들어서 계속해서 좀 등락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한동안 정말 들어오지 않다가 어제부터 이제 좀 차츰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 증시 상황과 분위기 좀 짚어주시죠. 네, 3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리고 횡보 장세가 이어지는데 지루하다 또는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아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면 또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락이 아닌 횡보가 중요한 이유가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위한 힘의 비축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450포인트에서부터 현재 3,000 선을 넘고 3,200억 원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되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이 이어져 왔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4월에는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라는 말씀을 드렸고 5월을 시작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5월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같이 지지부진한 장세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거 샀다 저거 샀다 했다면 결국 5월에 그렇게 재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가 90을 하회를 한 지 좀 됐고 오늘 어제 이렇게 조금 다시 반등을 나오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것인가 아니면 90을 조금 상부로 보고 더 이상의 상승이 조금 제한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뭐 EM 시장이라고 하는 이머징 마켓에는 조금 더 수급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 이후에는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던 최근의 모습이었는데요.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서 많은 돈을 좀 풀었던 달러화 이런 부분들이 약달러를 좀 가속화시켰다라는 원인이고요. 하지만 유럽은 코로나19로부터 조금 더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서 유로화 강세가 이어졌고 그리고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강세를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약달러 기조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들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 차치해 놓는다 하더라도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는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약달러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대만이나 인도 등지에서의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재확산의 피해를 좀 받고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견조한 코로나19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한 가지의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공매도가 될 건데요. 5월부터 시작된 이 공매도 상황에서의 외인들은 9조 원 순매도를 이어왔고 그 중에서 7조 원가량이 공매도 자금이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외인들이 수급을 공매도로 들어왔다라는 비아냥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흥국 ETF 자금 시장에서의 외인 수급은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수급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덩달아서 그간 팔자로 연속 일관적으로 대응을 하던 이 기업의 수급 상황이 외인과 기관이 차례대로 돌아오고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시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수익 극대화를 노려보시는 전략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기업들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그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어야 될 테고요. 차트상 추세 하단부에서 되돌림이 나오는 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순환매 장세 속에서 차트상 고점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더 갈 것 같아라는 단순한 마음에 매수를 하신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나 변곡점이 발생할 때마다 손실로 접어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매수 접근을 하시는 그러한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요.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했을 때 무엇인가가 바로 떠오른다면 그 기업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잘 해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앞으로 5월 이후의 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긍정적인 견조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체감상으로는 5월 한 달간이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신흥국 중심으로 외국인들과 기관의 이제 순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하는 기업 위주로 좀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횡보 중인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사실 지금 주도하는 섹터가 좀 부진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섹터가 좀 부진한 모습, 주도하는 섹터가 없는 모습,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주도 섹터라고 한다면 결국엔 테마성 장세가 조금 펼쳐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여전히 정치 테마와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더 움직였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들도 좀 테마에 의해서 움직였던 부분인데 결국엔 지수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준 그런 영향 때문에 여기서 뭔가 더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위한 추가 상승일까에 대한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3월부터 국내 지수로 따져본다면 1월 중순까지도 강한 상승이 나왔고 혹은 4월까지도 견조한 흐름이 나왔던 업종과 종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1월을 고점으로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가장 긴 조금 횡보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횡보 장세가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오를 종목들은 오르고 있는데 조금 더 눈여겨보면 순환매가 조금 빨랐고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의 상승이 좀 강했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섹터에서의 먼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들이 지속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속되지 않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 기준을 저는 실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어 줬고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상승 전에 미리 전망을 통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 매수세에 의한 상승이 꺼지지 않고 더 추가로 나오는 기업들을 다시 분류해 보면 결국엔 실적이 1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좋아질 기업들은 결코 잘 꺾이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이나 수소, 결국엔 신재생에너지 섹터겠죠. 그리고 항공이나 레저, 여행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완성차 업체, 전기차,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도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소매나 내구재, 유통, 식음료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OTT 업체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이 OTT 관련된 미디어와 통신 관련된 분야에서도 조금 두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끊임없이 보아야 하는 경기 재개, 소비 회복과 관련된 섹터들도 여전히 관심권역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대장주뿐만 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장비를 공급한다던가 2차 전지 섹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장주뿐만 아니라 캐펙스 투자 확대에 들어가는 참여 업체들, 납품 기업들을 중심으로도 좋은 흐름이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더 먼저 가볍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은 만큼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움직이는 산업이 성장하는 그러한 시각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고를지 그 기준은 실적이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셀 2000 지수와 중소형주 강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지수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주에는 연준의 매파 인사들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발언들을 조금 더 많이 언론에 노출시켰고 인터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비둘기파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모습으로 하방을 조금 단단하게 굳혀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조금 시장에 남아 있는데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테이퍼링은 유동성 추가 공급에 대한 축소이지 금리 인상과 같이 유동성 회수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테이퍼링의 논의 시작부터 테이퍼링의 시행까지도 적어도 6, 7개월 동안의 시차가 있었고 테이퍼링 시작과 금리 인상까지도 적어도 1년에서 2년 어간의 시차를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다 본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언제쯤 할까요? 라는 이야기에 전 세계적으로 꼽고 있는 부분들이 2023년이나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한 목소리로 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의 상승 추세는 그렇게 쉽사리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점은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장을 바라볼 때에는 그러면 자연 수요가 증가하고 재고가 줄어들고 그럼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추가 발주가 있으면 각 기업들로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대로 이어진다라는 시장의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조심스러운 방어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이 우리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결국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고 실질적인 경기 회복과 진전 고용 회복이 있었을 때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진행될 것이다. 그 이후에 달러화 강세가 나오고 결국 자금들이 회수가 되는 자연 긴축 효과를 연준과 미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코 단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셔서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당장에 일어날 것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현 구간에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는 이제 내년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화 그리고 건설 이런 쪽으로의 뭐 정책 수혜가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내수 소비 회복과 경기 회복 여전히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서비스나 시클리컬과 같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살펴본다 한다면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돌아섰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반도체와 IT 섹터에서 뭐 ETF 자금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외인들 수급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IT 그 하위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쪽으로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장 섹터인 2차 전지, 배터리, 친환경, 신재생 그리고 앞으로 백신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큰 파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번 주는 매일 아침 8시 10분경 작전 리포트 시간에 5G 통신 장비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르지 않은 섹터 어디 있을까? 길게 쉬었던 섹터 어디 있을까 하면 떠오르는 섹터일 겁니다. 5G 통신 장비 업종도 미국 버라이즌 향 매출이 시작되고 인도, 캐나다, 일본까지도 다시 한번 장비를 증설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트래픽 기준으로 보면 LTE 대비 80%의 트래픽이 5G에 몰려 있는데 LTE 기주국 대비 5G 기주국이 15%, 20% 미만이라는 수치를 보았을 때 국내에도 이 장비는 다시 공급이 그리고 수주가 일어나야 된다. 하지만 그 걸림돌이 코로나19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일상으로의 복귀, 노마스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그리고 단기적으로 각각의 섹터들 중에 오르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셔도 충분히 상승을 노릴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이렇게 소비주와 서비스주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2차 전지 계속해서 큰 흐름 속에서 좀 장기적으로 볼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순환매가 좀 빨리 돌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나중에 쫓아가신 분들은 엇박자를 타기가 쉬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중에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크게 수익이 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엇박자를 탄다는 것이 매수와 손절을 조금 반복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나는 손이 굉장히 빠르고 내가 시장에 참여한 지 경력이 20-30년 되기 때문에 나는 단타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분들은 뭐 굳이 챙겨 들으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횡보를 했기 망정이지 빠른 순환매를 나는 잘해라고 한다 해도 시장이 한번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하락, 차익 실현 매물에 조금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린이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잘 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잦은 매매였습니다. 좋은 가격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매도를 하는 바람에 추가 수익률 극대화를 이루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라는 이야기를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추세 하단에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매수를 했다면 그 기업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전제 속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미래성장 동력, 모멘텀이 확인된 기업이고 수급 또한 차례차례 돌아와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했으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면 내가 지금 매수한 가격에서 내려갈까 올라갈까 막 고민하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의 심리 싸움에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 좋은 가격인 것 같다라는 마음에 덜컥 왕창 매수하시기보다 분할로 나의 가격적인 게임에서 더 우선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분할로 그리고 가격적으로 안전한 가격에 추가 매수를 좀 하시면 앞으로 오름세에 있어서 변곡점을 만나더라도 버틸 만한 여력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실 때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큰 흐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성장하는 산업과 섹터, 증가하는 매출과 이익,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 모멘텀은 무엇인가 꼭 기억해 보시면 순환매 속에서 잘 버텨보시면 내 차례가 왔을 때 결코 배신하지 않고 그 기업과 섹터 자체가 올라가 주더라라는 이야기 꼭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5월 동안 인내심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알차게 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럼에도 올라갈 종목들은 하나하나 올라갔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CJ제일제당이나 호텔신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라가지 않았던 섹터를 이번 주에는 통신 장비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RF머티리얼즈, RFHIC, KMW를 꼽아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LG화학을 대표적으로 들면 또 한 번의 매도 보고서가 나왔고 큰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어제와 그제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공포에 살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 섹터다라는 이야기 매주 금요일마다 좀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그 변곡점을 다시 한번 받고 오늘 3%대 이상 상승을 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로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분은 그대로 LG화학이 들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대세 상승 이후에 꺾이지 않고 있는 양지수입니다. 그러면 힘을 비축하고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엇박자를 내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인내심 싸움으로 우리의 계좌는 불어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했다면 크게 불안하지 않을 거다라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허만석 의원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원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성우하이텍, 첨보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HN, 동국제약, 한국알콜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 자동차 업종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시장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살짝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미증시에서 이제 경제 정상화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상승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처럼 동반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오늘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자동차 공장 재가동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지금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대형 자동차주들이 오늘 5% 넘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또한 이제 개소세 인하 연장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이런 자동차 주주 쪽으로 오늘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동향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업종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라든지 또 아니면 실적 개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개별 종목별 좀 차별화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경제 정상화 기대감으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드립니다.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 장 마감까지 이어가길 바라보면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93% 상승한 3,19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29포인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0.54% 상승한 979포인트 나타내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5포인트 상승세 보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6,345억 원 매수, 외국인이 1,774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8,261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수급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838억 원, 네, 기관이 90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778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네, 이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자동차주, 철강주, 5G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항공주, 지하와 도로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자동차 대표주 동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멈췄던 전 세계 공장을 곧 재가동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주입니다. 현재 현대차가 5.22% 상승한 2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가 4%의 강세, 현대모비스 2.95% 올려 세운 2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도가 6%, 현대위아까지 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최근 하락세 보였던 철강주 오늘 다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KG 동부제철이 3.35% 상승한 2만 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아베스트 7%의 강세, 고려제강이 4.13% 상승한 2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강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세아제강까지 2%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철강 관련주입니다. 자, 이어서 5G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쉬어갔던 섹터로 순환매가 도는 것 같습니다. 5G 관련주도 오늘 모두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덕전자가 3.82% 상승한 14,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솔리드가 5%의 강세, 기가리엔이 7%, THQ가 6%, 인포마크까지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항공주들 하락세 나타냅니다. 코로나19 백신 수혜 기대감이 최근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항공 쪽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거래가 정지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한진칼이 4.38% 하락한 6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에어가 1.54% 하락세, 티웨이항공이 1.4%, 티웨이홀딩스까지 1.69% 하락한 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도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일정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많이 올랐었죠. 오늘 조정받는 모습 보입니다. 현재 KT 서브마린과 부산산업은 빨간불 켜고 있고요. 동아지질이 1.54% 하락한 22,400원 나타내고 있고요. 특수건설이 오늘 좀 빠집니다. 5.21% 하락한 1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원개발이 1.55% 하락하면서 현재가 7,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남양유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29.84% 상승한 57만 원의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스 사태의 역풍을 맞은 남양유업이 57년 오너 경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홍원식 전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지분 전량을 국내의 한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남양유업입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는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이 시각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보다 한 2.7원 정도 하락한 1,114.7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현재 코스피가 다시 외국인들의 수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점도 원달러 환율이 약간 하락하는 데 일조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달러는 주간의 고용지표가 호조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가 안전자산 수요를 완화시킨 가운데 파운드화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했습니다. 주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0.6만 명으로 전주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며 고용시장의 개선을 재확인했고요.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으나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파운드화는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이 내년 1분기까지 고용 개선이 나타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파운드화는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었던 점이 달러를 또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했던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강세 기조가 역시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날에 27일 홍콩 여객 시장에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장중 6.3668 위안까지 떨어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인민은행이 외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공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한다는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인민은행은 27일 밤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외환시장 지도위원회 주임을 겸하는 류거창 부의장이 주재로 이날 은행 등 30개 외환시장 참여 기관에 참여한 전국 자율규제 업무회의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에 환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정책 요인이 매우 많아서 위안화 가치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누구도 정확히 환율의 향배를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기존에 중국의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위안화를 고정 환율제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환율을 약간 조작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환율 조작국에 대한 그런 의심을 샀는데 현재로서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스탠스가 바뀐 모습입니다.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환율은 인위적인 조절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평가 절하를 통해서 수출을 지원할 수도 있고 평가 절상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상쇄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유독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의 외환 당국이 개입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열렸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6.3 위안대까지 떨어진 것은 2018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달러당 위안화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한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요소들이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위안화 강세는 약간 수입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제 유가는 전일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한 가운데 미국의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기대가 이어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40.6만 건을 발표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란의 원유 공급 증가에 대한 부담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가는 배럴당 66달러 선을 유지 마감했습니다. 한편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 주간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1.6%로 회복할 영향에 하락했고 온스당 1,900달러 선 하회하고 마감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금통의 영향 속에 하락을 했고 장 초반 통방문 발표와 함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상회하자 약세를 보였습니다.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루머가 있었던 가운데 만장일치 동결인 것으로 나타나자 약세폭을 되돌렸고요. 최근에 금리 상승 이후에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확대된 점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고용지표 개선과 함께 소폭 상승을 했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6% 수준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6천 건으로 시장 예상을 넘어서 개선하는 것으로 보였고 여기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6조 달러 규모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된 점도 금리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한편 영국의 MPC 의원이 내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영국의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했던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약세 기조에 힘입어 계속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추가적인 코스피의 상승이 따라준다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지금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환율의 함지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동국자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아, 네. 또 좀 볶아봤습니다. 네, 잘 어울리십니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볼게요.
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는데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되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6.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T&T 웹젠 삼성출판사도 들어왔다 나왔고요. 덱스터가 15.9% 수익 내줬었고 오스템이 0.9% 수익 중이었는데 포트에서 제외됐었죠.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17.7%로 수익 좋게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을 해주고요. SNK도 15.2% 수익 내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손절가 짧게 잡은 종목들은 빨리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대유 에이텍도 손절가 터치했고요.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오늘도 SM라이프 디자인 좋더라고요. TS 인베스트먼트는 24.2% 수익 내줬고요. 우성사료 16.6% 수익 내주고 IHQ는 12.5%에서 포트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이 12.7% 목표가 달성했었고 M게임 10.1% 수익 내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었죠. 나머지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확인하시고요. 다음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보령제약 12.9%, 대성파인텍 12.4%, SM라이프 디자인 이때 또 한 번 들어가서 23.5% 수익 내줬었고요. 제로투세븐이 11.1%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HMM이 20.2% 수익 내주면서 포트 제외됐고요. 현대코퍼레이션 0.5% 구간에서 포트 제외,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15.4% 수익 내줬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총 5종목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안랩이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 구간입니다. 한전산업은 0% 지금 보합권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너리포트 누적 수익률부터 현재 포트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포트에서는 그래도 안랩이 선방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 힘을 더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점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지금, 굉장히 좀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 이제 요 밑에 하단에 붉은 빨간색 선을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요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3,140포인트 추세대 하단을 한 번 더 찍어주고 아래꼬리 잡히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요 지금 고점 저항 라인을 돌파해주는 흐름으로 갈 경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상대로 지금 시장이 잘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려하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양적 완화로 돈을 풀던 부분을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그냥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지 그때 가서 단기적인 조정이 좀 크게 올 거다. 그 전까지는 이런 우려감 속에 조정이 나오는 그런 빌미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증시는 이러한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게 되면 결국 거기에 적응을 하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한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나게 급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타격이 있었으나 자꾸 실험하고 쏘고 하니까 나중에는 쐈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정도로 시장이 별 반응이 안 하는 짧게 그냥 장중에 살짝 밀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미사일 쏘는 것처럼 단발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에 실질적으로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재료다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연준에서 그런 논의가 오고 가고 이번에 이제 논의 오고 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시장은 또 밀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정도의 우려감 정도 그리고
고용 지표 가지고는 뭐 그렇게 테이퍼링 바로 들어갈 가능성은 적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시장 흐름 굉장히 좋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200이라는 요 앞에 이 뭐 라운드 피겨기도 하고, 그리고 저항을 좀 계속 받아왔던 그런 전고점 매물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어찌됐든 뭐 요 구간 돌파하고 최근에 이제 3,250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 그 구간까지 테스트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의 신고가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계속 파는데도 시장이 이렇게 계속 긍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 동향을 보면 조정이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오늘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는 또 매도를 해주고 있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본에 충실한 그런 매매 동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보시면 역시나 이런 추세 저항을 지금 오늘 어저께 돌파 20선 위로 돌파를 하고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잘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금요일 오후장이지만 뭐 장막판에 급격하게 뭐 폭락장이 만들어진다던가 그럴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이유는 뭐 저항을 이렇게 돌파한 날 바로 그렇게 좀 꼬꾸라지는 경우들은 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갈 때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익 중인 종목들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비중을 또 낮추고 현금을 확보해 둬야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올라갈 때 그냥 좋아하지 마시고 전략을 미리미리 앞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가고 내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어느 정도의 현금을 어떤 종목에서 확보를 하고 비중을 좀 이 종목은 축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혹시나 또 모르는 이런 조정장이 단기적으로 올 때 그런 기회를 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항상 올라갈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뭐 이 정도 항상 뭐 계속 지금 앵무새처럼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어떤 이슈가 나온다 하면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은 일단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트렌드대로 증시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종목들도 오늘 좀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어저께는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흐름이었는데 31,900원, 800원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저점을 잡아줬잖아요. 오늘 양봉 괜찮다 보여지고요. 거래량이 조금 없는 게 아쉽지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20선 아래 지금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의 차트를 우리가 보면 지금 21선을 좀 돌파를 하고 올라서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번에 조정 나와서 바닥권에 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21선을 메디포스트처럼 이렇게 돌파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 그러니까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보다 21선 위에 안착해 있거나 더 주가가 약간 더 올라가 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난하게 괜찮을 거고요. 메디포스트도 바닥권에서 이제 잔잔하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 높고, 요번에 추세 전환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요 고점권에 있는 요 추세대 상단까지 한 61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잘 올라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고요. 20선 위로 안착하고 눌리는 음봉이 나올 때는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다음 주까지 한번 흐름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자, 그리고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5일선 돌파 나오고 음봉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5일선 돌파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와줬고, 그리고 음봉도 보시는 것처럼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눌림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양봉 자리에서 양봉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 흐름 자체 그냥 기본적으로 이평선,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도대체 왜 주가가 저렇게 급락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2분기 실적,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피크를 쳤다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1분기 실적보다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이슈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며칠 전에 아시아나 항공과 금호건설이 그 박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때문에 거래 정지를 먹었죠.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아마 뭐 금호석유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기관들이 매도를 했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구속되는데 보니까 금호석유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뭐 눌러놓고 매집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1선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24만 원, 25만 원까지는 그냥 상승 흐름을 좀 즐기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지금 뭐 마이너스권이니까 음봉 나올 때는 여러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남해화학이 오늘 하루 더 거래량을 지금 죽이면서 21선 밟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 내일쯤 해서 다음 주쯤에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비료 관련주들 뭐 곡물 가격들 급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료나 사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하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안랩이 지금 추세대 하단 부분 저점에서 5일선 타고 잔잔하게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 타고 그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고 6월 11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부터 합병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다면 뭐 곧 고전까지 해서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보시고 지금 안랩도 뭐 음봉 나오면 여전히 뭐 매수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어저께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한전산업인데요. 한전산업 지금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5일선 눌림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쯤 해서 시가 상승 출발해 준다면 좀 시세가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월요일 날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모채도 뭐 한 6,000원 정고점 돌파하는 흐름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 점검과 함께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이 또 주말에 무료 강연회를 해주신다고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시나요? 네, 뭐 제목은 이제 뭐 시장을 이기던지 아니면 뭐 버텨내던지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조금 사면 종목이 잘 간다든지 많이 산 종목은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질문들 많으신데 그런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좀 답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시간 내셔서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께 분명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측하기 힘든 주식시장 이기거나 버티거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소통도 해보시고 또 내일 무료 온라인 방송도 챙겨보시면 더욱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